여러분, 돈도 벌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일만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을까요?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즐길거리 바로 취미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는 취미 한두 가지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골프, 여행, 낚시 등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평생 즐길 수 있는 6가지 취미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반려식물 키우기, 식테크. 집에 식물 하나쯤 키우고 계신가요? 요즘은 단순한 화초가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으로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소소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식테크, 식집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키우는 식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식테크라고 합니다. 반려식물은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흡수해 실내 공기를 맑게 정화합니다. 초록색 식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식물을 돌보는 습관이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식물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키우기 쉬운 식물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물을 줄 필요 없는 관리 쉬운 식물을 선택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로는 스투키, 물을 한 달에 한두 번만 줘도 되고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실내 공기 정화에 최고이며 키우기 쉬운 대표적인 식물. 몬스테라,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습니다. 다육이선 인장 종류,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어떠신가요? 물만 가끔 줘도 되는 식물이라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으실 겁니다. 식물을 키우면 좋은 습관까지 생깁니다.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는 습관이 생기면 일상의 리듬이 생깁니다. 작은 변화라도 직접 가꾸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소소한 수익까지 얻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쁘게 키운 식물은 중고거래나 SNS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하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플랜테리어라고 부르는데 집을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꾸미는 방법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키운 식물은 단순한 화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플랜테리어용 인기 식물을 키워 직접 판매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에 플랜테리어 해시태그를 활용해 직접 키운 식물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운 식물 하나가 집안을 바꿀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반려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키우면서 여유가 되면 작은 화초부터 판매해보세요. 작은 식물을 분갈이해서 여러 개로 나누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희귀한 다육식물이나 유행하는 반려식물을 키우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물 키우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소소한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걷기. 여러분,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나요?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시간도 없죠? 그렇다면 그냥 걷기만 해보세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건강도 좋아지고 심지어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는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걸으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등산처럼 무리할 필요 없이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걸으면 뇌 혈류가 좋아져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1시간 걸으면 약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6,000보 이상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걷기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네이버, 카카오에서 걷기 챌린지를 검색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며 1일 8,000보 달성하면 경품을 추첨해서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손목닥터 9988 헬스케어 프로그램 전용 앱을 통해 걷기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외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니 문의하신 후 꼭 참여해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뱅크에서 진행하는 걸음수 이벤트 참가 시 추가 경품이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앱이 많습니다. 이 포인트를 모아서 편의점, 카페 기프티콘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모르신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앱 설치를 부탁하세요. 발로소득 앱은 만보기 및 챌린지 참여를 통해 매월 3,500원씩 얻을 수 있습니다. 지니어트는 만보기 참여를 통해 매월 100점씩 한 달에 3,000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약 2,2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시워크는 만보기 및 출석 체크 이벤트를 통해 걸을 때마다 포인트 적립 후 매월 3,2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슈퍼워크, 애니피 플러스, 네이버스, 모니모, 토스 등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하루 1만 보를 꾸준히 걸으면 한 달에 최대 5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앱을 설치하세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수공예. 예전에 뜨개질, 퀼트, 비누 만들기 등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공예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손을 움직이며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수공예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손을 꾸준히 사용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집중해서 작업하는 동안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럼 어떤 수공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수공예를 해보고 싶지만 뭘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것보다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공예를 추천드리자면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실만 있으면 시작 가능한 뜨개질, 천을 조합해 만드는 공예, 실용적인 소품 제작이 가능한 퀼트, 향기로운 생활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캔들, 디퓨저 만들기, 투명한 액체로 액세서리나 장식품을 제작하는 레진 아트, 카드 지갑, 키링 등 실용적인 아이템 제작이 가능한 가죽 공예가 있습니다. 아직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수공예를 더 쉽게 시작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수공예 강좌를 찾아보세요. 동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소소한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공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아이디어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 및 주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판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독서. 여러분, 책 읽어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막상 책을 펼치면 졸음이 쏟아지고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독서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독서가 건강에도 좋고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독서는 뇌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서는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글씨를 오래 보면 금방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글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눈과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큰 글씨의 책 이용하기.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 활용하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편하게 읽으세요.
오디오북 듣기. 눈이 피로할 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밀리의 서재에서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오래 읽지 말고 하루 10분에서 15분씩 짧게 읽어도 되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읽어도 충분합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메모하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무료로 받고 서평만 남겨도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서평단 모집을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서평을 남기면 포인트나 원고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출판사 공식 블로그, 도서 리뷰 사이트에서 서평단 모집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책을 무료로 받고 서평을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서평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출판사에서 추가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지속적인 서평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읽은 책 감상문을 올리면 방문자가 늘어나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 사이트에 독서 후 느낀 점을 글로 정리하면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서 책을 읽고 서평을 남기면 리뷰어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책 한 권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사진.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자주 찍으시죠?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순간순간 사진을 남기곤 합니다. 사진 찍기는 취미이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몸과 뇌를 움직이게 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걷게 되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피사체를 관찰하고 구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아름다운 풍경이나 추억을 남기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잘 찍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진을 잘 찍는 것보다 꾸준히 찍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눈길이 가는 순간을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쉽게 찍을 수 있는 사진 주제는 일부러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주변 풍경, 음식, 반려동물, 꽃, 길거리 풍경 등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톡 이미지 판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 블로거, 콘텐츠 제작자들은 다양한 사진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스톡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어도비 스톡, 사진, 영상, 일러스트를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높은 수익 분배율로 유명합니다. 크라우드픽, 국내 플랫폼이라 한국어 심사 및 정산이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미리캔버스, 게티 이미지뱅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오늘부터 가볍게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유튜브 채널 개설하기. 여러분, 유튜브 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50대, 60대 중장년 유튜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공간이며 추억의 저장소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 활동과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입니다. 유튜브를 해보고 싶지만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어려운 편집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장년층이 쉽게 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로는 소소한 하루를 공유하는 영상으로 산책, 요리, 반려동물 등의 일상 브이로그, 그림, 수공예, 여행, 독서 등 좋아하는 취미를 소개하는 콘텐츠, 살림 꿀팁, 건강관리, 중장년층을 위한 유용한 생활 노하우 공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나누는 영상 등 유튜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에서 즐기는 것부터 찍어보세요.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는 내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걷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식물 하나 키워보세요. 좋아서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앱 설치나 홈페이지 가입 등 어려우신 부분들은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